여러분, 부모님이 집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요,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모님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몸만 약해진 게 아니라 집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낙상, 부모님 집안 사고, 부모님 생활 불편을 그냥 노화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부모님 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이제는 위험해진 집 구조 안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거실에서 일어나시다가 잠깐 휘청하신 적,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벽을 짚으신 적,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해서 놀라신 적. 그 순간 가족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겠다. 다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책이 술술 읽히니까 나 이거 아는데 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익숙해서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 집도 똑같습니다. 늘 보던 집이고 매일 사는 공간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괜찮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턱 하나, 미끄러운 바닥 한 구간, 침대 옆 애매한 동선, 밤에 어두운 복도, 욕실 안에 잡을 곳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집에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부모님 몸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구조가 지금은 사고가 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난히 약해진 게 아니라 그 몸 상태에 비해 집이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오늘 영상 제목은 부모님 집, 이거 하나 때문에 위험합니다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는 물건 하나가 아니라 집안의 위험 구조를 그대로 두는 생각입니다. 특히 많은 집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익숙한 불편을 방치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턱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원래 다 있는 거잖아.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발을 높이 들어야 하고 균형을 한 번 더 잡아야 하고 시선이 아래로 가야 하고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걸립니다. 즉, 문턱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문턱이 요구하는 반응 능력입니다. 또 욕실을 볼까요? 욕실 바닥은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미끄럽습니다. 젊은 사람은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응 속도도 다르고 하체 힘도 다르고 순간 균형 회복 능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바닥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젖은 바닥이고 누군가에게는 사고가 나는 바닥이 됩니다. 즉, 위험은 물건 그 자체보다 부모님의 현재 몸 상태와 집 구조가 안 맞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보다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긴장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합니다. 계단도 보고, 바닥도 보고, 손잡이도 찾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떨까요?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더 무심하게 움직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을 완전히 켜지 않고 움직이기도 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바로 걷기도 하고, 슬리퍼를 대충 신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편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방심이 가장 쉽게 생기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노화로 인한 변화가 겹치면 사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시야 적응이 느려지고 밤에는 더 잘 안 보이고 작은 장애물을 넘는 동작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병이 있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에 맞춰 집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고가 큰 위험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불편이 반복되다가 사고가 납니다. 큰 계단보다 낮은 문턱에서 걸리기 쉽고, 큰 장애물보다 정리 안 된 전선이나 러그 끝에 발이 걸리기 쉽고, 엄청 미끄러운 곳보다 살짝 미끄러운 곳에서 더 방심합니다. 왜냐하면 큰 위험은 모두가 조심하지만 작은 위험은 그냥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 계속 참고 살던 사소한 불편입니다. 이 사소한 불편이 부모님에게는 매일 균형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불운이 아니라 작은 위험이 쌓여서 생기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위험한 구조는 아닌데요. 부모님도 아직 잘 걸으세요. 아직 손잡이 설치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대개 이제 바꿔야 하나 싶을 때보다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때 먼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구조는 사고가 난 뒤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 다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줄고 걷는 걸 더 무서워하고 활동량이 떨어지고 근력이 더 약해지고 다시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집니다. 즉, 한 번의 낙상이 그날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생활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사고가 안 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손잡이 달면 되나? 매트 깔면 되나? 문턱 없애면 되나? 조명 바꾸면 되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 없이 바꾸면 돈은 쓰고 효과는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집 안전은 물건 몇 개 추가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동선과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이 먼저인지, 침대 주변이 먼저인지,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동선이 먼저인지, 조명이 먼저인지, 문턱 제거가 먼저인지, 이건 집 구조와 부모님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왜 위험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잘못 보면 해결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집 안전은 좋은 제품 하나 사는 문제보다 어디부터 바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비용을 써도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체감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위험한 동선부터 바꾸면 생활이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부모님 집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곳이 어디인지, 사고를 줄이는 구조는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돈 낭비 없이 바꾸는 기준이 뭔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위험은 느끼면서도 정작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집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연세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모님 몸이 바뀌었는데 집 구조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위험이 크고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던 작은 불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 안전은 조심하자는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바꿀지보다 어떤 순서로 바꿔야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부모님 집을 실제로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즉 사고 예방 구조를 만드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이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면
그 내용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